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냉동식품을 먹을 수 있고 배달 주문 한 번이면 간 만든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은 탑재된 레시피로 알아서 조리해주는 고성능 가전제품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은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푸드테크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푸드테크란 식품 및 관련 산업의 AI, IoT, IC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기술로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서비스, 배달 등 넓고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네요. 최근 글로벌 경제를 주무르는 큰손부터 다양한 대기업들까지 푸드테크에 투자를 하며 시장의 크기가 확연히 늘고 있다죠. 2027년 약 403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푸드테크는 우리의 먹거리 문화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저 버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푸드테크는 단순히 음식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넘어 스마트팜, 배달앱, 그리고 우리가 먹는 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식문화를 의미합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는 첨단 기술이 바로 푸드테크라는 거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식량 확보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사라지자 먹거리에 대한 가치가 단순히 맛을 넘어 효율성과 간편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 효율적인 물류 및 판매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구축된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의 가치 사슬은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며 공감을 이끌어냈으나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요즘과는 다소 아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으로 식량 생산과 수확,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효율적이라 믿었던 식량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분명 코로나 이전만 해도 21세기에 무슨 식량난이냐며 지나쳤던 일들이 현실이 되자 기존 식품 시장이 갖고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식자재 공급 관점에서 공장식 축산 방식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환경 및 동물 복지 문제를 야기하는 현재의 사육 방식에 반발하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위해 음식 및 식사 관련 습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6%에 달하는 만큼 MZ세대는 단순히 먹는 것 그 이상의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해 허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챙기며 즐기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공급망 대란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과 먹거리 가치에 대한 MZ세대의 인식 변화는 대체 단백질 제품을 중심으로 한 푸드테크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대체 단백질의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이저스트인데요. 지난 2017년 녹두로 만든 대체 달걀 저스트에그를 개발한 이저스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붉은 고기에 집중할 때 달걀도 대체품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성 달걀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이저스트의 CEO 조쉬 테트릭은 서양에서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녹두를 활용하여 실제 달걀과 유사한 맛과 질감의 저스트에그를 개발했습니다. 저스트에그는 진짜 달걀과 단백질 함량은 동일하지만 닭을 직접 키우지 않기에 환경 부담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더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이저스트가 왜 식물성 계란 시장의 99%나 차지할 수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게다가 저스트에그는 빌 게이츠가 미래식품으로 지목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창의과학 전문지 파퓰러 사이언스의 100대 혁신, 타임지 선정 가장 똑똑한 지속가능한 제품 톱10 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SPC 삼립과 파트너십을 맺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데 서울의 비건 레스토랑에서 저스트에그의 제품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버니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한편 대체육과 함께 기존 육류를 대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배양육으로 유명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2013년 세계 최초로 소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햄버거용 패티를 만든 네덜란드의 모사미트인데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하고 고문직을 맡은 걸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실험실에서 세포를 키워 고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왠지 좀 꺼려질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소의 세포를 아주 깨끗한 실험실에서 좋은 영양분을 주며 배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고기보다 훨씬 더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해요. 모사미트가 처음 배양육을 만들 때만 해도 3억 원 정도의 비용과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후 2019년에는 10만 원까지 내려갔고 2030년에는 1,000원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맛도 실제 육고기와 똑같고 가격도 저렴하다면 굳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고기 대신 배양육을 사서 숯불에 구워 먹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음식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한 개인화된 푸드테크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에 따라 운동과 식사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르기에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체질에 맞춘 솔루션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인 맞춤 영양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리포츠앤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개인 맞춤 영양 시장은 2020년 82억 달러에서 2028년 243억 달러로 14.3%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최초의 AI 개인 건강 식단 서비스 벌디파이는 비건 여부, 식품 알러지 및 선호하는 음식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벌디파이는 10개국 이상에서 공식 인정받은 영양성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AI 기반의 개인 레시피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지난해 10월 약 75만 유로 규모의 시드 투자액을 유치했는데 흥미롭게도 음식 관련 기업이나 유통이 아닌 AI 전문 투자사 겐자이와 개인 투자자 2명이 투자에 참여했는데요. 이를 보면 푸드테크는 더 이상 식품 및 유통기업만의 것이 아닌 것 같네요. 개인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 레시피를 적용해봤으니 이젠 조리할 차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인쇄해서 먹는다면 믿어지시나요? 원하는 레시피로 원하는 음식을 바로바로 프린트할 수 있는 3D 푸드 프린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최초의 조리용 3D 푸드 프린터가 개발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3D 푸드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면 앞으로 식당에서도 손님의 기호와 영양 상태를 반영한 음식을 적은 인력으로도 빠르게 내놓을 수 있을 거라네요. 자신이 선택한 식자재와 나에게 딱 맞춘 레시피로 만들어진 음식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쓴 게 몸에 좋다는 말은 기억 속으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인류의 먹거리 문제는 3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문제를 무시하고 환경 파괴를 일삼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첫걸음이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그동안은 사회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푸드테크라는 훌륭한 무기로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푸드테크가 인류의 궁극적 목표인 식량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지속가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팬데믹이라는 일상의 대전환이 일어난 지금 모두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위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하루빨리 푸드테크가 보편화되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는 세상이 도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버니였습니다.